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가뭄 재난으로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의 10% 붕괴가 임박하며 아파트 제한급수를 시행한 게 지난달인데요. 이제는 많은 비가 연이어 내리면서 오봉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많은 비가 올 거란 예보가 나오면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방류량을 더 늘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댐에서 저수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연휴 내내 계속 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0% 가까이까지 올라 저수지 안쪽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올 거란 예보가 나오자 방류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오봉댐 수문을 열고 오봉저수지 물을 방류하는 건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1년 만의 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강릉에는 461mm의 비가 내려 평년 평균 183mm에 비해 277.3%나 더 많이 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부터 초당 15톤을 방류하다가 9일부터 초당 11톤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방류량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4개의 수문 가운데 현재 3번 수문만 15cm 개방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비가 더 많이 내릴 경우 3번 수문을 더 열거나 다른 3개의 수문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저희도 지금 이 방류량보다 더 많이 방류를 해야지만 저수율을. 가뭄이 한창일 때 방류하기 시작한 도암호 도수관로수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다음 달 초까지 방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터널이 워낙 길고 그래 배수량 자체는 작고 계속 감압이 되면서 계속 줄거든요. 갈수록 한 10월 말 조금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비가 온 데다 도암호 도수관로수와 오봉댐 물을 동시에 방류하면서 바닥을 드러냈던 강릉 남대천도 제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지원받은 생수를 나눠주던 강릉 아레나 주차장에는 빈 팔레트와 주차된 차량만이 서 있습니다. 강릉시는 일부 남아있는 생수는 물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강릉시와 농어촌공사는 다음 주까지 많은 비가 내려 오봉댐 방류량을 늘릴 경우 강릉 남대천 하류 쪽 주민과 보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화천에서 70대 남성이 80대 이혼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은 자택 근처 하천변에서 발견됐는데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의 한 산골 마을.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활기가 돌던 이곳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인 80대 여성이 하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6일 고향집을 찾은 가족들이 이 여성이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그제 오전 10시 20분쯤 강원경찰청 수색견 볼트가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사흘에 거친 수색 끝에 시신을 발견한 곳입니다. 자택 인근 하천변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그제 낮 12시쯤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70대 이웃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여서 저희가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고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범행일은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래. 왜 저리냐 그랬더니 그 집에 그 여자가 없어져서 그런다고 그래. 며칠 있다 보니까 죽었다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죽였지? 무서워서? 끔찍스럽게? 경찰은 이 남성의 시신 유기와 사체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속초 대포항에서 출항한 배에 타고 있던 60대 선원 1명이 실종돼 속초해경이 8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혼자 조업하는 자망 어선으로 오전 9시 30분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배 안에서 선원을 발견하지 못해 빈 배만 항구로 예인됐습니다. 속초의 경은 해당 선원이 조업 중 배에서 추락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밤사이 경비함정 2척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진행하고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수중 수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는 고성군이 동해안 최초로 무인도를 인공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생태 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고성군 송지호 해변 앞에 다리로 연결된 섬이 보입니다.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고 불리는데 고성군 소유로 면적은 5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국내 처음으로 고성군 죽도와 제주도 문섬을 해중 경관지구로 지정했고 고성군은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 송지호 해변의 이곳 죽도섬은 육지에서 다리로 연결된 동해안의 최초의 무인도입니다. 섬과 해변은 길이 631m, 폭 6m의 교량으로 이어졌고 중간 지점에는 151m의 스카이워크가 조성됐습니다. 섬 안에는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만들어집니다. 또 보존 가치도 높은 지역이라서 저희가 그 자연 환경도 물론 이제 생태도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좀 보존을 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사람들이 와서 이 자연 환경을 또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죽도는 고려시대부터 토성을 쌓은 흔적과 봉수대 등이 있었을 정도로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면적이 가장 큰 섬으로 멸종 위기 식물과 조류, 해양 생물이 외부 간섭 없이 살았던 곳입니다. 생태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죽도 안에 습지라는 독특한 생태 군락이 있다며 무분별한 출입이 이루어지면 고유한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맥락상 생태계랑은 대립되는 부분이긴 한데 꼭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그 관련 단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벌어진 다음에 이제서야 우리는 이미 지어졌으니까 더 이상 안 돼요라고 하기보다. 고성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가치가 높은 토성이 있었던 곳은 최대한 훼손을 줄이고 접근도 제한할 계획이며 육상 전망과 수중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 조성된 걸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가 연계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관광 메카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죽도는 자연스러운 해류 흐름에 따라 매년 3월을 전후해 한 차례 육지와 섬이 모래로 연결됩니다. 고성군은 교량 설치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태 자연과 역사적인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해변에는 휴식과 교육 전시 공간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밤사이 강원 지역에서 산에 올랐다 길을 잃거나 다쳐서 하산하지 못한 등산객들이 구조됐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인제군 북면 용대리 내설악 백담사에 오른 한 가족이 해가 지면서 길을 찾지 못해 하산하지 못하다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쯤 양양군 서면 설악산 오색쉼터 인근에서는 70대 남성이, 비슷한 시간 설악산 한계령 휴게소에서는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산객이 구조됐고, 원주 문마급의 한 야산에서는 도토리를 주우러 갔다가 실종된 8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빠른 일몰로 인한 조난에 대비해 손전등을 소지하고 미리 기상예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89.4%까지 높아졌지만 아직 10% 넘는 도민들이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집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10월 10일 0시 기준 전체 대상 인원 141만여 명 가운데 126만여 명이 신청해 89.4%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시가 91.5%로 가장 높고 동해 90.8%, 태백 90.4, 원주 90.3으로 네 곳이 90%를 넘긴 가운데 평창군이 83.1%로 가장 낮고 정선군 85.5%, 횡성군 85.9%, 철원군 86.2%, 고성군 86.9% 순으로 낮았습니다. 양양 송이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 동안 남대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2022년 이후 중단된 송이축제 대표 행사인 송이 보물찾기가 2년 만에 재개됐고 유명 셰프들이 만드는 송이 요리 코너 등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기간 내내 비 소식이 예보돼 축제 첫날부터 카누 체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원인 펫파크가 준공돼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장합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 강릉시 성산면 동물사랑센터 인근에 펫파크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